일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산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산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이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일산엔 나무가 많다, 공원이 많다, 계획된 도시라 깨끗하다, 도로가 반듯반듯해서 운전하기 편하다, 백화점 마트가 많아서 쇼핑하기 편하다, 아이 키우기가 좋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다. 또 다른 단점은 일산이 탄생한 지 30년을 지나면서 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을 잃어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오겠죠. 이러한 것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산은 이제 서서히 변혁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낡은 주거지를 새 집처럼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조금 비싼 인테리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은 완전히 새롭게 아파트를 하나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아파트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기존의 아파트를 지탱해 주면서 지하를 다시 파고 주차 공간을 확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상에 차 없는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킵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리모델링엔 안전구조 보강 내진 설계가 포함되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의 고강도 마이크로파일로 기초를 보강해서 건물의 안전도를 높이는 방식이죠. 하중을 대비하는 내력벽 철거는 법적 제한으로 할 수 없지만 내력벽 보강으로 더 안전하게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관도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한 공동주택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 취급을 받으면서 시세가 급등하게 됩니다. 일산 신도시의 용적률 평균은 저층주거지 단독 빌라를 포함해서 169%로 일기 신도시 중 가장 낮습니다. 단독이나 빌라 등 저층 주거지를 제외한 아파트 단지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보다는 용적률이 조금 더 올라가서 평균 180에서 190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일산은 타 지역보다 재건축 사업성이 잘 나오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기존 용적률 180% 이하 수준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용적률 200에서 300% 건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역 기준입니다. 3종 주거지역. 여기서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1종 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100에서 120%, 5층 이하 연립주택 건축 가능. 2종 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160에서 250%, 18층 이하 공동주택 건축 가능. 3종 주거지역, 2종보다 10% 준 건폐율 50%, 용적률 300% 이내에서 고층 아파트 건축 가능. 숫자가 많을수록 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분입니다. 그러나 2종을 3종으로 용도 변경해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어 2종과 3종 사이는 별 차이가 없지만 3종 주거지역은 중심 상권에 속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인프라를 쉽게 이용 가능한 것이 좋고 그런 만큼 지가가 비싼 것이 특징입니다. 재건축을 바라고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같은 값이라도 2종 이상 3종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고 건폐율은 내가 가진 땅 면적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비율로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용적률은 높이, 건폐율은 건물이 차지하는 넓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앞서가는 분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아파트가 꿈틀거린다. 첫 리모델링 사업 승인. 군 1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분당 정자동 한설마을 5단지가 그 주인공이죠.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이제 30년을 넘은 단지가 나오기 시작한 일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시대를 열어젖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자역과 가까운 한설마을 5단지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은 후의 시세는 수직 상승 중입니다. 2019년 상반기 2단지 전용 74제곱은 6억 원 초중반에 거래됐고 그해 하반기 처음으로 8억 원에 거래된 이후에는 8억에서 9억 원의 시세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을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10억 원을 돌파한 적이 없던 2단지 전용 74제곱은 지난해 2020년 12월 11억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12억 2,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당 한설마을 5단지 관련 매일경제 기사를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한설마을 5단지는 주민이주와 착공에 돌입한 계획인데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현재 1156가구인 한설마을 5단지는 1255가구로 늘어난다. 시공은 포스코 건설과 쌍용 건설이 맡는다. 이 단지는 1994년 입주했으며 전국적으로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최초다. 이런 10개의 부동산 업계는 한설마을 5단지가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기 신도시는 올해를 기점으로 30년이 넘어가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도시주택공사 LH에 따르면 일기 신도시 중에서 1990년대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는 모두 29만 2천 가구에 달한다. 이들 신도시 아파트는 곧 30년 연한을 채워 재건축 대상이 된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어 재건축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떠오르는 대안이 리모델링이다. 규제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재건축은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어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된다. 안전진단 등급도 재건축은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만 받아도 된다. 또 초과 이익 환수제도 따로 없고 조합 설비 이외에도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다. 한편 한설마을 5단지는 당초 수직 증축을 추진했지만 최근 수평 증축 설계안으로 건축 심의를 끝마쳤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수직 증축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 증축 핵심인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의 사업사가는 분당의 경우 조합 사업비의 80%를 담보 2% 이율, 신용 3% 이율로 지원해주고 공사비는 60%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등 도시 재건에 시에서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사업사가는 분당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일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성마을 2단지 포스코 건설과 사업 설명의 괴치, 세대당 1억 5천 부담하면 20평대에서 30평대 확장하고 전체 세대 수도 88세대 증가, 분담금 넘는 실거래 이익 예측. 고양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일산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형태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과거엔 노후아파트 단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건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지만 이제는 재건축보단 리모델링 사업이 더 곽강을 받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처음으로 리모델링 추진위가 구성된 단지가 있다. 바로 대화역 인근 장성마을 2단지다. 올해 2월 추진위가 구성된 장성 2단지는 이달 1일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사업설명회를 주최한 업체는 국내 리모델링 시공을 지도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이다. 추진위원회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약 250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0년 아파트 리모델링의 해법. 아파트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부터 잡고보자.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모두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된다. 고양시는 전체 528개 단지 중 87%에 해당하는 460개 단지가 리모델링 대상이다. 리모델링 사업 유형은 크게 유지 관리형, 맞춤형, 세대 증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이 세대 증가형인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이다. 세대 증가형은 아파트 골조만 남기고 증축과 개층을 하는 것으로 외형과 세대 구조를 놓고 보면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라고 할 수 있어 사업을 통해 증가한 세대에 대해서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산에서 첫 추진위가 구성된 장성 2단지도 세대 증가형을 준비 중이다. 세대 증가형은 증가한 세대만큼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 사업은 기존 가구수의 15% 이내에서 가구수 증가가 가능하다. 15층 이상 아파트는 3계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14층 이하는 2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층수만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의 몸체를 부풀릴 수 있는 수평 증축도 가능한데 26평 이하인 경우엔 전용면적 40% 이내의 증축이 허용하고 있다. 장설 2단지가 왜 첫 투자일까?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처럼 사업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 구분수기자 세대당 분담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고서는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건설사가 선뜻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장성 2단지의 경우엔 추진위가 구성되기 전인 작년 12월부터 포스코 건설이 입주민들과 접촉했고 이후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설명회까지 개최하게 됐다. 이를 두고 추진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강섭 장성 2단지 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 사업이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을 크게 3가지로 꼽았다. 복도식 아파트, 20평대, 역세권 등 좋은 입지가 그것이다. 복도식에 유리한 이유는 세대당 전용 면적을 손쉽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평대를 강조한 이유는 리모델링을 통해 20평대를 30평대로 늘리는 게 평당 가격을 생각하면 가장 좋은 가격 상승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추진위원장은 10평이나 30평 이상일 경우 전용 면적을 늘더라도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며 현재로선 전 세대가 모두 20평일 때 사업성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입지다. 입지가 좋다면 증가 세대분인 일반 분양을 주변 새 아파트의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받음으로써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현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킨텍스 신규 아파트만큼이나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591가구 6개 등으로 구성된 장성 2단지는 24평형 300가구, 26평형 291가구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보도식 3룸 타입으로 리모델링식 계단식 30평대 아파트로 변신하게 된다. 전체 가구 수도 88세대 늘어난다. 단지는 20주년 기존 현재 시세는 3억 3천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추진단에 따르면 세대당 1억 5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고 사업을 완성시켰을 때 현재 시세로라면 킨텍스 신규 아파트 정도인 30평대 약 6억 원의 분양가가 예측이 가능하며 실제 거래가는 8억에서 9억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적 요건은 준공 후 30년 이상인 것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의 적용 기준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또한 재건축은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부 체납 의무가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지부 체납 의무가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조합 설립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별 구분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설립 신청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살펴보면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안전진단 1차,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조합총회를 통한 분담금 확정, 이주 및 안전진단 2차, 철거 및 착공, 준공 후 조합 해산 등으로 마무리됩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추진이 구성해서 착공까지 3년, 착공해서 입주까지 3년, 총 6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재건축의 조합 설립부터 완공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것과는 비교되는 거죠. 문천마을 16단지 고양신문의 보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 등 문천마을 16단지 뉴 삼액 아파트가 리모델링 지원 아파트 단지로 지난 25일 최종 선정됐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 총 3억 원 범위 내의 리모델링 컨설팅을 받게 됐다. 1956세대 12개동으로 이루어진 문천마을 16단지 뉴 삼익 아파트는 경쟁률 55.5대 1을 뚫고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 공모에 선정됐다. 문천 16단지와 함께 선정된 단지는 안양시 초원 부영 아파트다. 이번 문천 16단지에 대한 지원은 컨설팅 비용에 한정되어 있지만 30년 가까이 노후화된 고양이 아파트에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모에 접수한 111개 단지 중 27개가 고양이 단지일 정도로 고양시, 특히 일산은 리모델링 열망이 높은 곳이다. 경기도에서 1차 서류 심사에 통과된 20개 단지 중에서 3개 단지, 문천 16단지, 강선 14단지, 옥빛 16단지가 고양시 아파트 단지다. 그동안 일산의 몇몇 아파트 단지는 주민주도의 리모델링 사업을 시도했지만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지원은 주민주도의 리모델링 사업의 한계를 공공이 개입해 보완하는 고양시에서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적지 않다. 공모에 접수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고양의 다른 단지 주민들도 문천 16단지가 향후 리모델링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가느냐에 따라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문천 16단지가 이번에 지원받게 되는 컨설팅 내용은 현장 조사를 통한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 지시, 사업비 산출, 사업성 분석, 세대별 분담금 산출 등 크게 4가지다. 경기도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용역업체가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우선 현장 조사와 함께 주민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직 정책, 수평 정책, 세대수 정책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리모델링 방안 중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안을 파악한다. 이후 선호하는 리모델링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며 그 결과 사업성이 어느 정도인지 따지게 된다.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경우 최종적으로 세대별 분담금을 산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은 경기도가 했지만 컨설팅 업체 선정과 발주는 고양시가 하게 된다. 고양시는 빠르면 2월 중 컨설팅을 진행해 내년 2월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양신문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문천마을 16단지가 멋지게 리모델링 되어 리딩 아파트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후발 리모델링 단지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겨준다면 일산 전체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천마을이 좋은 모습으로 완공되기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일산 리모델링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지역 커뮤니티 카페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일산 나침반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열정적인 카페 매니저 빅뱅 일산님의 일산 리모델링 관련 포스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일산에는 GTX-A 신분당선 서북부 연결,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고양선 신설, 대곡 소사선, 은평 서부선, 통일로선, 교회선, 자유로와 강변북로, 대심도 지하도로 연결,
일산과 김포를 연결하는 새로운 장항대교 건설 요청 등 많은 인프라 사업이 준비되거나 실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만 기업이 유치되고 고용이 유발되고 일산에 자족 기능이 생기게 되겠죠. 잘 갖춰진 인프라의 구축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더 발전하는 일산을 기대해 봅니다. 전번에 제작된 일산 관련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